이제 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과거에도 마찬가지죠. 정부거든요, 정부. 정부가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는 뭐 정부 성격이 그런다가 치고 그러다 하더라도, 예.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는 좀 달라야잖아요. 예. 마침 이제 지난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설치를 했고,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래서 좀 여건은 그때보다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는 좋은데,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이나, 이분들은 의지를 갖고 있는데, 저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안 바뀐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각 지역의 회장님들이 오셨으니까, 회장님 맞습니다. 우리 유족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는데, 한양 회장님, 이경호, 그 다음에 우리 하순 회장님, 하정호 회장님, 또 장성 회장님, 김천수 회장님, 영광 회장님, 신현철 회장님 잘합니다. 또 영암 회장님, 황혜석 회장님, 안도 회장님, 한평 구광열 회장님, 곡성 우리 윤혜숙 회장님, 신안 이화영 회장님, 이상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유족회 대통령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12월 1일 날도 그 전에 법안 발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다시피 어려운데도 법안 발의를 해주셨고, 또 12월 1일 날 한국전쟁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라는 그 주제로다가 많은 힘을 써주셔서 전국에서 못해가지고 민간인 희생자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해주셔갖고 상당히 우리 그 유족에 대해서는 엄청 아픔과 슬픔을 같이 하시란다고 하셔서, 또 그리고 이렇게 그 사무실을 이렇게 방문해 주시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로서도 최상호 저로서도 영광이고, 영광 한평 장성이 아니고 영광이고, 참말로 감사해요. 우리 연 드리고. 우리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후보, 박근혜 후보의 때에 저는 가서 박근혜 후보를 우리는 저지하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그거 아마 기록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바쁘시기래. 김정숙 대통령 영부인님한테 보냈더니 또 답변을 이제 보내오셨는데, 저도 명함부터서가 이제 보시면 알자마는 전부가 저는 독도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태극기 있고 북침 남침인지도 모르고 국가안이 정말로 우리 유족회는 투철하지 않느냐. 한 명씩 개별주의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전부 소송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별주의에 입각해서 개별적인 보상을 하든 아니면 집단 명예보상을 하든 어떤 식의 보상이든 간에 지난번에 했던 방식으로 한번 더 해주라.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제가 지금 취지가.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제 지역구가 영광 한평 특히 아주 가장 피해가 큰 지역 아닙니까?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제가 늘 얘기를 듣고, 제가 앞장서지 않으면 누가 해줄 사람이 없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어쨌든 지리산 주변 산청, 함양 이쪽에도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했더니 그분들은 보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우리하고 틀려요, 상황이.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저는 얘가 달아갖고 그러는데 얘가 안 달아요, 이쪽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우리 당의 여러 의원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고, 그 의원들이 4명이 더 발의를 했습니다. 제거하고는 조금 완성도가 좀 떨어지긴 한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해서 민간인 희생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4명이 발의가 됐고요. 또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복구를 하자, 이런 법안이 5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다가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끔 저희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뵐 기회가 있거든요, 여당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직접 한번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지금 많은 피해 우리 유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정부가
저처럼 정말 이 좋은 여건에서 좀 협조적일 거라는 기대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통령 특별한 관심을 해주시고 관계된 부채에 좀 강력하게 지시하셔서 좀 성의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그게 말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장 빠른 해결책이다. 대통령이 움직여주는 거. 제가 또 여의치 않으면 제가 정무수석이나 정무수석한테 직접 대통령님께 말씀 보고를 한번 드려서 대통령님 그 관심을 좀 가져주시도록 좀 해달라. 부탁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빨리 기회가 안 나오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 유족님들이 이제 알고 계시지만은 지금 연로 오셔가지고 한 분 한 분이 지금 떠나고 계시거든요. 예, 기할 바에야 빨리 해야 될 일이고 또 지금 국가는 돈이 없다고 얘기하실 필요성이 없다. 자, 돈 갖고 나누기 전에 채권을 발행해 주든가 주택을 하나 아파트를 지어서 준다든가 그 값어치 내에서 주는 데는 돈 갖고 좀 현실적으로 꼭 현금만이 아니더라도 다소 절반은 좀 3분의 1을 주고 또 어떤 대책을 씌워준다 그런 방법도 있고 아까 지금 정말로 제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이것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다 그러면 한 5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돈이 허슬없이 가고 근데 세월이 가요. 또 시간이. 개별주의에서 한 명 한 명이 다 그렇게 들어가야 되니 얼마나 많은 피해가 부담이겠어요. 네, 그래서 특별법이 돼야 버리면은 그 조정이 돼야 법사에서 돼요. 흘러가 어쩌려면 바로 좀 시행이 되겠거든. 그리고 저번 때 내가 충청도 가서 그 우리 그 박소연 대변인이 이러냐고 그 저기를 하시면서 박수현 대변인도 관심이 좀 많아요. 네, 그래갖고 19대 때 국회의원을 같이 했는데 네. 그때 그 박수현 대변인도 공동발인가를 했어요. 네. 아마 우리 유족들은 느껴보시면 알지만 제 말이라 그러면 어떤 신용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우리 유족의 각 지의 적이거든요. 이 법을 통과를 시키면 정확히 홍보를 좀 하고 또 각 지역으로 하여금 시군에서 유족들한테 꼭 그 전부 안내문을 좀 보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인데. 그래서 법이 통과되면 그것부터 제가 요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유족들한테 개별적으로 전부 통보를 좀 해가지고 유족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고 필요한 그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 과거에 했던 실수를 반복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는 건 뭐 지금 요즘 분위기로 봐가지고 벌써 단체도 아는 단체 있고 모르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머지 상당히 더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중앙부처에서 관계되는 유족들한테 통보를 같이 해줘. 이렇게 해서 연비까지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안내를 해주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위원장님 뜻이나 진짜 이제 이 위원장님이 아주 특별법 만들어 주시겠지. 이제 이렇게 제가 만들도록 기다리고 있을게요. 할 때마다 처음부터 엄청나게 그다 신경 쓰셨어. 근데 제가 잘 알고요. 제가 19대 때 그 이낙연 총리님이 발의를 해놓고 이제 그만두고 나갔으니까 그걸 제가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지난번에 이어받아서 계속 추진을 했거든요. 총리님 관심이 있는 상황이니까 필요하면 총리님도 좀 동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픈 게 전화를 못 받으니까 문자 해주면 차 속에서 문자 보면 답을 주니까 이렇게 했으면 문자를 좀 해주시면 그러죠. 답을 해주시고 그래야 쓰겠구나. 지금 저희 그 현안된 사항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 위원장님께서 저하고 이제 우리 좀 번거로우니까 수가 많다 그러면 좋고 적은 숫자라도 좋고 저하고 좀 뵐 기회를 좀 한번 한 일주일 늦으면 10일 이쪽 저쪽에 한번 잡아주셨으면 저도 그 남문에 가서 1인 시위를 많이 했고 정문에 가서 알겠습니다. 언제 점심이라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뭐 국회에서 같이 하든지 시간이 돼서 또 서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여기가요, 영암군 군서면 동그림리 하간부락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지역에서 소가 삼관이 있었습니다. 그 삼관에다가 28인을 잠가 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동네 분들을 희생된 자리입니다. 1950년도 우리 6.25 사변 때 여기서 불타 죽은 사연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사고 현장을 봤습니다. 여기가 우리 누라 집이다 알고 있었고, 내가 우리 누라가 직접 그거 들어가서 들어갔어. 애기 웃고 들어가 죽었어. 애기 2살에 먹고 들어가 죽었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 어렸으니까 내 눈으로 본 결과는 그 초가집에다가 막 사라 뭐라 넣더라고요. 보니까 가더니 막 나오려고 막 쳐고 나와요. 사람을 막 쳐고 나와갖고는 대창, 호구 그거서 막 쏘세요. 막 쏘셔갖고 휘발유를 딱 뿌려갖고 지름을 뿌렸어요. 가갖고 불에 지르고 확 해불더만 가더니 와이고배 소리가 막 속에 나고. 예, 우리 어렸을 때 여기 가서 나도 봤는데요. 사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죽음을 당할 때 보면 28의 묘라는 것이 애가 이렇게 있었고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여기 지역은 호산마을 지역입니다. 6.25 때 90명이란 희생자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이 억울하게도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도 희생을 당했습니다. 지역에 같이 저간 시신을 당한 분들이 같은 한 묘가 이렇게 등구나 있습니다. 한테 다 되겠습니다. 어떻게 날라리 할 수가 없었고 그때 당시 그냥 저기다 한테를 했습니다. 이 묘는요 6.25 때 억울하게 돌아가신 28인의 묘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를 보시면은 30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지금 저 안에 시신이 묻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6.25 사변 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저 마음과 몸을 바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6.25 전쟁이란 무고한 희생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군인한테, 경찰한테, 빨치산한테. 그래서 저 역시 어머님을 잃고 아버님을 참 빨치산을 피해서 도망가고 해갖고 집도 불태워버리고 가족이 해체되어서 저 혼자 산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68년이 돼서 70년이 다 되도록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탄스럽습니다. 지금 제 나이 78세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화순유족의 위원장 하종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정치인들은 빨리 합심해서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해결해서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위원회 위원장 최상호입니다. 지금 한국전쟁에서 희생되신 분이 100만 명이라는 그 희생된 유족이 지금 전국에 이렇게 있지만은 오늘 영암군 군선면 동그림리 이 현지를 와서 이렇게 보니 너무나도 비참한 이 환경을 보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또 나아가서 지방 정부는 지금 우리 유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정치나 국가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게 이렇게 지금 영암회 회장 항해섭 회장님과 또 최재석 우리 유족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참합니다. 창으로, 칼로, 하마로 이렇게 희생돼서 한 묘지에 이렇게 28인이 모여 있고 302인이라는 우리 유족이
추모비에 담아 있습니다만은 수많은 우리 유족들이 추모비에 담지도 모르는 우리 유족이 지금 산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호남권에 우리 유족들이 35만 명이 지금 희생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100만 명에 대한 3분의 1이 이 우리 호남의 유족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 유족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유족들한테 이안이 될 수 있는가를 정말 이것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강종원 선생님을 뵙게 된 것이 한 5년 전입니다. 5년 전에 27기 그 무용 묘지를 희생자 그 묘지를 관리를 하고 계신다 그러길래 제가 그때는 좀 이 관리하는 면도 한두 분도 아니고 27기라 그렇게 해서 27기를 그 묘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묘지를 관리하려고 하더라도 저한테는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제가 이제 5년이 지난 지금 최근에서 우리 강종원 선생님을 배짝했습니다. 하나의 불감면 금결이 회산사는 강종원입니다. 네, 연세를 어떻게 되셨어요? 금년에 나이는 84살 먹었습니다. 인공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불갑산 지실거리에 잔해가 남아서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토별작전을 할 때 불갑 지서가 같이 오니까 대울타리를 막아놓고 눈보라 속에 대울타리 안에 가다 놓은 수가 105명이었습니다. 그 생공이라는 지가 대밭이 큰 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울려고 오라고 해서 가니까 배를 질게 가져오라고 하더라고. 질게 갔다가 그 사람을 잡아다 가두려고 계획을 했던가 보다. 그 대우타리 안에서 수를 어떻게 알았냐면 정인모 씨라는 사람이 소방대장이고 사돈관인데 주먹밥을 하루에 2끼씩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양반한테 물어봤어요. 수가 몇 명이요? 그런 게 밥 먹은 수는 100명이 넘는데 15세 미만이 있는가? 그리고 애기 본 사람이 10명 있었네. 그 밥을 몇 대 되면 117대를 만들어가지고 가다 보면은 한 2~3대이 나오면 불쌍한 사람 죽었네. 다 불쌍한 어째서 불쌍한 사람 죽었네. 노래 본 게 네 마누라고 아는 사람이더란 것이. 그렇게 해서 숫자가 가늠을 한 것이지. 그런데 그 수를 처단하라는 명령이 내려가지고 새끼로 뒷짐을 지어 다 묶어가지고 바로 여기 가면 그 온파구대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거리 끊고 와서 사살을 하는데 미리 소방대를 대서 구덩이를 파놓고 내중에 상부 지시를 받고 지서장 명령하에 소방대들이 끌고 와서 그 총사살해서 그 소리다 몰아넣는데 15세는 살려줬어요. 15세까지는. 그 수가 약 어떤 사람들은 107명이다 어떤 사람은 90명이라는데 90명이라는 수가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 놓고 그냥 시신을 찾아가라고도 안 오고 한 1년 지내버렸어요. 그러다 내중에 안화되어서 시신을 찾아가라 하니까 거기서 죽은 줄 아는 사람들이 구덩이를 해칩니다. 해쳐가지고 자기 시신이 없으면 도로 묻고 시신이 있으면 찾아가고 이제 잔해만 남았어요. 잔해만 남았는데 누가 건드렸냐면은 영광군 청년회에서 와서 이제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근데 저도 그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유일하게 해골이, 흰실은 해골 둘 있고는 전부 빼뚜막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 불갑사에서도 참여를 하고, 원불교에서도 참여를 하고, 또 기독교에서도 참여를 하고, 각 교회에서 다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평화된다는 게. 그걸 파가지고, 그 청년들이 다 요만한 빼라도 소지를 청소를 해서, 거기다 도로 묻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 더러운 데다가. 그래서 제가 저를 주십시오. 그래서 불갑사 만당 스님이라고 조지 스님이, 그러면 나도 따라가서 터를 같이 잡자. 그래서 여기가 회적하고 이런 묘수기는 마치 좋다. 그 불갑사 만당 스님이 자리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자리 잡아놓고 그 해골은 제가 품고 있다가 한 3일 품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동안 이제 석관 큰 놈 하나 사고, 말하자면 인부 동원하고, 또 거시기 하는 거 포크링 동원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틀에 거쳐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생각해 본 게, 묘만 써놓고 묵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제 집안 사람 하나가 면장으로 오더라고요. 이만저만한 일을 내가 해놨는데 표적을 해야겠다. 그러니 저기다가 표시판 하나 만들고 상석이라도 만들어서 뭐 차려놓으려니까 이렇게 하자. 그래서 돈을 좀 주라. 그랬더니 얼마 안 돼요만 원 하고 액수를 모르고 돈을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일을 했고, 이렇게 생했어도 누가 푼 한 주먹 안 뜯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면장한테 누구한테 맡기니 면장이 대내서 지금은 그 인부들한테 많이 쓰고 아니습니까? 거기다가 면에다 넣어서 영원히 묵도 않도록 하려고 그래요. 이 묘를 묻을 때는 여런히 협조를 했어요. 와서 마당 스님도 또 오시고, 원불교도 오고, 교회도 오고, 다 와서 이제 험수로 싹 널어놓고 청소를 다시 했는데, 내중에 누군가 여기다 몇 명을 묻었냐고 물을 때 답변할 수 있는 답을 좀 내주라. 나 한 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리, 요렇게 보면 이렇게 한 몇 명 되었고, 요렇게 보면 몇 명 되었고, 해골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다 쪼가지지. 그래서 한 30명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만당 스님이다가 조금 줄이자. 30명은 다 안 되겠다. 그래서 각 교회 교주들까지 다 오신데서 27명으로 하자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한 거 아닙니다. 27명으로 하고 여기다 원장을 치면은 적게 했어요. 적게 했는데 내중에 질 냄새로 누가 오든지 간에 돈을 좀 면장들한테 뜯어가지고 비석도 만들고 표시판까지는 만들었거든요. 묘도 좀 크게 쓰고 그래갖고 누가 오더라도 요만한 데다가 27명 묻었다고 하면 요거도 먹을 일 아니요? 여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신분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묘도 좀 키우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컸더라면 좋을 텐데 눈에는 좀 안 찹니다만 그래서 만들어 놨습니다. 강정원 선생님이 그때 저한테 얘기하신 얘기가, 내가 나이를 먹어서 이 묘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는 과연 누가 이것을 관리를 해 주겠느냐. 그래서 이런 훌륭한 말씀을 하셔서 우리 유족도 아니고 말하자면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 비참하게 참 전쟁이 일어나서, 제가 알기로는 영광경찰서 불갑지서, 멸왕지서, 사막출장소 경찰, 그때는 순경이라 순사인 순경하고 국군 11사단 20중대 2대대와 합동작전에서 그때 이 지역에 계신 분이 한 100몇십 민간이 희생되었습니다. 희생된 장소에서 우리 강정원 선생님이 나중에 그것도 처리가 안 되니까 그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그 모셔가고,
전혀 무용고입니다. 여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여기에 지금 모시고 계신 이분들에도 어떤 파악도 해야 되겠고, 저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너무 그 훌륭한 이 일을 하신 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제가 선물로 내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전달을 내가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나라 전 국민이 어저께도 우리 참 판문점 평화의 그 좋은 전쟁 없는 나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참 남북이 하나가 되다시피 되고 전 국민이 호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강정훈 선생님의 길이 우리 이족회에서 기록을 남겨서 이분의 그 어떤 저기를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내가 이 털을 비면서 무엇으로 환영을 해야겠느냐. 우리 국기가 제일 안 큽니까?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길 가까이. 예,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저쪽에. 예, 그래서 저기서 보이는 보고 오시라고, 예, 예. 질갈차 드리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씌워놨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씌운 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차자는 일을 했는데, 이렇게 답을 받아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제 이기입시다. 이 풀비는 일도 제가 힘이 떨어지면 면 인력이라도 돼서 묵지 않겠고로 몰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저기 선물 전달만 하랍니다. 예, 앞으로 나오시죠. 아이, 뭘 선물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만큼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평생 80이 넘도록 수고를 하셨으니까 마땅히 받으시고 우리가 그 정신을 기려야 되지요. 조그마한 선물입니다만은 그 성의로 봐서 좀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도 받아가지고 여기다 놨다 갖고 갈라. 여러 영령들이시여 보십시오. 글쎄, 생각도 하지 않은 단연만 가시는 줄 알았더니 뭐 선물을 주신다니까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뭉쳐야! 사랑하여! 개정! 명예를!